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제 다른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라면, 이 거리가 A고, 이 거리가 B라면, 이때 속력은 X로, 이때 속력은 Y로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A를 시속 X km/h로 움직이는 경우 시간은 바로 X분의 A, 그리고 Bkm를 속력 Y로 움직이는 경우 그때 Y분의 B죠. 그래서 총거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이거를 움직이는데 경과된 시간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아까는 통분해서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하게 됐잖아. 근데 이것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분한다는 것은 실제로 수식에서 문제가 나왔을 땐 통분할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공식으로 알아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공식. 그러니까 아까랑은 틀리죠. 아까는 공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단순함과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때는 별 의미가 없어. 훨씬 더 복잡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공식은 이제 간단히 하고 좀 쉽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더 복잡하게 된다면 공식을 이용할 의미가 없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원리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의식할 필요 없어. 아까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 거기 2번을 보기 전에 1번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수업에 임해 주세요. 지금 보면 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집에서 1.2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려고 한다. 네, 처음에는 매분 단위를 통일시킬 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매분 50m 속력으로 가다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도중에 100m의 속력으로 매분 100m의 속력으로 달려서 20분 만에 도착했다. 걸은 시간을 구하라. 이 걸은 시간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은 시간을 그지 우리가 x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걸은 시간을 구하라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지 걸은 거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대로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걸은 시간을 구하랬죠. 그래서 걸은 시간을 x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체 20분 걸렸죠. 그러니까 100m로 그러니까 50m 분속 50m로 걸은 시간을 x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m 속력으로 걸은 거리는 얼마냐? 이게 지금 20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20-x가 됐죠. 20-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 총거리가 1.2km 떨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지금 얘는 속력 매분 50으로 x분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50x 이것이 매분 50m 속력으로 간 거리고 그 다음에 매분 100m라고 간 속력은 이거기 때문에 그지? 이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속력은 100에 20-x 이게 시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얼마다? 전체 1.2km다. 1200m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거리를 구하란다면 걸은 거리를 구하라면 어떡하냐? 걸은 거리를 구한다면 여기서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으면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걸은 거리를 구하란다면 이 거리를 x라고 하네. x. 걸은 거리를 x로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달려간 거리는 얼마 되죠? 이게 1.2km니까 1200-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걸은 거리. 그럼 이때 걸은 거리가 x이기 때문에 이거를 x를 뭐로 나누면 속력 50으로 나누는 거지. 이것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니까 시간이죠. 시간. 자 플러스 1200-x를 이거를 1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시간이기 때문에 더한 게 얼마야? 더한 것이 얼마다? 처음에 그지? 20분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20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그전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넣는다. 근데 반드시 그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넣지 않고 다른 거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구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걸은 시간을 구하라 했을 때 이걸 x로 놨지만
거리는 거리를 구하라 한다면 그렇게 놓고 여기서 이걸 구해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x라고 거리를 구해놓고 구해도 된다는 거죠. 풀이 방법은 원리만 맞으면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뭐 처음 보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구해왔으니까 뭐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좀 다양한 문제, 다양한 풀이 방법을 본다는 의미 외에는 뭐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는 것이 이제 지금 5번 문제죠.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서 준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가 고장나서 올 때는 5km 뛰어왔다. 그때 걸린 시간이 30분이다. 준수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라. 자, 이건 다른 거리가 아니라 같은 거리를 왕복하는 문제로 볼 수 있죠. 왕복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이 유형이 아니라 그 전 유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유형 자체가 앞에 있는 유형을 포괄한다는 거야. 앞에 유형은 그 전에 이제 4번 유형은요, 다른 거리를 같은 거리를 다른 시간. 이것은 다른 거리를 다른 시간인데 같은 거리를 볼 수 있죠. 왕복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준수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우리가 A라고 본다면 똑같이 갈 때 20으로 갔죠. 이렇게. 올 때 얼마? 올 때 5. 그지?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 걸렸다? 30분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시속이기 때문에 30분 걸리니까 2분의 1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야 돼. 아까 단위를 통일시키라 했잖아. 이걸 30으로 보면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20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제 아까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5번 문제는 지금 봤던 유형, 지금 5번 유형에서 특별한 형태다. 그러니까 거리가 같더라도 왕복형의 문제인데 왕복형의 문제까지 이거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리가 아니라 같은 거리라도 풀이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다른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리네요. 준수는 집에서 78km 떨어진 마을까지 1시간 동안 걷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탄 뒤 그리고 돌아올 때는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려서 5시간 걸어서 집에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준수가 걷는 속력을 구하랬으니까 걷는 속력을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버스 속력은 안 나왔죠. 버스 속력을 y라고 넣어야죠. 그지? 버스 속력을 y라고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지 갈 때 1시간 동안 걷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탔죠. 그러니까 이 걷는 속도가 x니까 1시간 동안 걷는 거리는 바로 x, 그리고 3시간 동안 버스를 탔으니까 3y.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78이다. 78km. 이 단위는 킬로미터고 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자, 똑같죠. 올 때는 2시간 동안 버스를 탔으니까 2y 플러스 5x가 이것이 바로 똑같이 78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걷는 속력을 구했으니까 이제 y를 소구시키면 되는 겁니다. x를 먼저 쓸 걸 그랬나요? 아무튼 여기다 2배하고 여기다 3배 한 다음에 빼주면 y가 없어지죠. 그래서 x값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뭐 이제 왕복하는 형태지만 이제 다른 속력으로 가잖아. 갈 때 올 때. 그럴 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건 이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A와 B가 16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이동한다. 아까 이제 마주보고 오는 경우네요, 그지? 마주보고 오는 경우입니다. A와 B가. 그리고 두 사람이 이동한 속도는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A는 3km 이동한다. 그리고 B는 5km 이동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는 3km. 그리고 동일한 시간은 우리가 아직 시간을 모르잖아.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3km 동안 시간을 우리가 x 시간 동안 움직였다면 동일한 시간을 소요된 시간을 구하랬잖아. 그지? 그래서 소요된 시간을 x를 한다면 이제 A는 얼마? 3x. 자, 그리고 B는 반대 방향으로 오잖아. 반대 방향에서 지금 얼마죠? 5로 오죠. 5로 자전거로 오니까 우리가 5y.
속력은 다르죠. 이제 이렇게. OY가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X를 보니까 OX죠.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이니까 이게 얼마고 이것이 16이죠. 우리는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X. 다음에 X를 구하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게 차이, 그지? 얼마죠? EX, EX. EX가 이제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3X, 5X이기 때문에. 자, 알겠죠? 그지? 뭐 동일한 시간이니까 이 속력의 차이가, 속력은 3, 5고, 그리고 시간이 X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EX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될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코레일에 나왔던 실제 문제인데, 이것은 뭐 무슨 문제?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그지? 어떤 상대 속력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뭐 처음 봐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봤던 유사한 문제를 봄으로써, 그지?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것도 어떤 상대 속력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이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흐르는 강물에 관한 문제는 아까처럼 상대 속력은 상대 속력인데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속력이 합의됐죠. 이건 거꾸로 거리가 A, 자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A야. 자, 물이 흐름이 없을 때 정수시 속력이 A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수시 속력이 X야. 물이 잔잔할 때, 그지? 잔잔할 때 배가 가는 이런 속력이 X라는 거야. 근데 물이 흐르는 속력은 유속은 Y가 되는 거야. Y. 자, 그러니까 배가 정수시 속력이 이건데 결국 이 속력을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 그때 속력은 이것은 X-Y겠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력은 이거고, 내려올 때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당연한 내용을 이제 설명되는 거야. 거꾸로 내려올 때는, 그지? 이것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이제 거리가 있을 때 속력은 이거로 나누고,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바로 X 플러스 Y로 나누면 되는데, 그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은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었지만, 공식을 우리가 알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외워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아까처럼 공식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고 자주 나올 때 이용되는 거지, 자주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해 둘 필요는 없어. 원리만 알고 적용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본다면 이런 얘기죠.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 자, 어떤 강의 A점에서 96km 상류 B점까지 어떤 배가 도달할 때 8시간 걸리고 내려올 때 6시간 걸렸다. 물이 흐름이 없을 때 속도를 구하라. 요거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가 뒤에 있네요. 그지?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 봅시다. 자, 흐르지 않은 물에서 속력이 30이다. 이게 X죠. 72km 상류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다. 이때 물의 흐름의 속도를 구하라. 이것이 Y입니다. 그러니까 상류까지 가니까 이만큼의 저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30-Y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물의 속력, 정수지 속력,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속력은 이것이 30에서 마이너스 이때 물이 흐르는 속력이 Y죠, Y. 이걸 빼면 이것이 이제 속력인데 거기다 3시간 걸렸죠. 3시간 걸린 게 얼마다? 72km다. 이렇게 우리가 Y값을 구해주면 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물의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나오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5번은 이게 더 쉽기 때문에 먼저 풀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36번으로 거꾸로 이제 4번을 내려온다면, 지금 이제 물이 흐름이 없을 때 속력을 구하랬잖아요. 이걸 얼마? X. 물의 속력은 얼마? Y죠. 이렇게. 그러면 A점까지 96km 있고 8시간 걸렸죠. 그러니까 갈 때 걸리는 속력은 X-Y죠. X-Y. 곱하기 몇 시간? 8시간. 이거 얼마? 이것이 96. 그리고 내려올 때 속력은 X 플러스 Y에 곱하기 6. 그지? 이것이 9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물이 흐름이 없는 때 속력 X를 구하려니까 양변을 8로 나누면 8이 8, 8이 16이 되고 12가 되고, 이걸 6으로 나누면, 그지? 6, 1은 6, 6, 6이 36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두 식을 더하면
바로 y가 없어지고 x가 나올 겁니다. 그때 구한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왕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히 이제 흐르는 물에 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원리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올라갈 때 속력, 정수의 속력. 그럴 때 물이 흘렀을 땐 올라갈 때 속력은 x-y, 내려올 때 속력은 x 플러스 y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 중에서 그지 비교적 간단한 마무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 유형인데, 그러니까 속력과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는 이제 그 정도 보기로 하고, 한 단계 더 진행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물과 소금에 관한 농도에 관한 문제, 농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두 번째 유형의 그런 식의 응용 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소금이 있고 물이 있는 거죠.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은 이제 소금에다가 물을 더하는 거죠. 이게 소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꾸만 풀다 보면 이 원리를 좀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소금이 X, 물이 Y. 이게 소금물입니다. 그때 농도는 이제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야. 단, 농도는 100이 들어가서 퍼센트로 나타난다 뿐이지, 우리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소금은 거꾸로 소금물 곱하기 농도죠. 그러니까 농도는 100분의 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0%라면, 농도가 50%라면, 그지? 100분의 50, 즉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소금물의 2분의 1이 소금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지만 농도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최선은 아니라도 거의 차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하면 풀려요. 단 이것이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는 거야. 농도에 관한 문제 먼저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과 소금이 가감하는 경우, 그지? 물과 소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 물이 A만큼 들어가면 결국 소금물에서 물의 양만 커지죠. 소금은 그대로 있잖아. 그럼 이거 올라가기 때문에 농도는 떨어지는 거고, 물이 A만큼 증발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소금을 추가하는 경우는 분모 문제가 다 많아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차지하는 B보다 여기서 차지하는 B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소금을 넣으면 농도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한 문제잖아. 그래서 먼저 농도를 구할 때 먼저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게 소금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지 어떤 농도에 관한 문제 다 뭐 소금 설탕뿐만 아니라 어떤 원액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몇 가지 이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농도가 8%인 식염수 20g 있다. 자, 물을 부었더니 농도가 5% 식염수가 됐다. 새로 부은 물의 양은 얼마냐? 자, 우린 여기서 소금 물의 양을 구한다는 겁니다. 소금 물의 양은 이거 200g이죠. 거기서 소금의 양을 구한다는 거야. 아까 소금의 양은 바로 이것은 이거 200 곱하기 200 곱하기 농도죠. 100분의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16g이죠. 16g. 이건 여러분이 뭐 이 공식 없이도 자 200g에 8%니까 이제 소금의 농도가 8%니까 200g의 8%는 16g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도를 구합니다. 농도는 이게 16g이고 이 시험수가 20g이죠. 20g. 자, 곱하기 100 한 것이 이게 우리가 이것이 8%라는 얘기야. 8%. 근데 여기서 물을 부었잖아. 그러니까 물을 부은 것이 이제 여기 x가 들어가는 거죠. x.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는데 물만 많아지는 거죠. 그때 농도가 얼마다? 5%다. 그때 물의 양을 구하라. 자, 아주 쉬워지죠. 그러니까 양변에 바로 이제 200 플러스 x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 100까지 해줘야 돼. 그러면 1600, 100을 곱하니까 1600은 여기서 5를 곱하죠. 여기서 5를 약분시키고 들어가도 될 뻔했네요. 여기다 5를 곱하니까 이거 5, 20, 1000 플러스 5x가 됩니다. 그지? 여기다 5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넘기면 이것은 600은 5x. 그러니까 여기서 5로 나누면 이것은 5 1 5, 그지? 5, 20, 120g. 그래서 새로 그 물의 양은 120g이다. 라고 한 것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농도에 관한 이제 가장 간단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봤어요. 물론 이제 3번 문제였는데 1, 2번 문제는 이건 뭐지 어떤 이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유형은 NCS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2% 소금물 400g 있다. 여기 소금을 더 넣었더니 20% 소금물이 되었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금방 소금의 양은 2% 400g 얼마? 8g이죠. 8g. 8g. 400g에 2%니까 8g. 그리고 여기 소금물이 400이죠. 400. 400분의 8. 이게 이제 농도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소금을 넣었다 그랬잖아. 소금을 얼마? X. 분모에도 X. 이렇게. 분모 문제가 똑같이 집어넣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20%가 된 거죠. 20%. 여기서 이제 더 넣은 소금양 X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양배다 이걸 곱하죠. 그러면 8 플러스 X는 여기다 곱하니까 20에 400 플러스 X. 그래서 이걸 소고시킨 다음에 이제 X를 묶어온 다음에 X를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넣은 소금의 양, 분모인데다 뭘 모두 다 더한다. 먼저 소금의 양에서 소금의 양을 8g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이제 원리, 요령을 좀, 그러니까 원리와 요령을 동시에 터득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풀이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농도가 4%인 소금물, 바닷물 250g과 220%인 420g을 섞은 후 160, 물을 160g 더 넣었다. 그 다음에 300g을 증발시켰다. 이 바닷물의 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한 것이 모두 이용될 텐데, 먼저 여기서 농도 4% 바닷물 250g, 이때 소금의 양을 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250 곱하기 그지? 100분의 4가 됩니다. 100분의 4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4에다 250 곱하면 1000이니까 이것은 10g이죠. 10g. 10g. 250에 4% 10g. 그리고 농도 20% 소금물 420이니까 420 곱하기 그지? 100분의 20이 될 겁니다. 100분의 20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약분이 시키면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84가 되죠. 84g. 84g. 제가 풀이를 직접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94g이 됐어요. 94g.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거랑 섞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모는 250 플러스 420 이것분의 94죠. 94.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인데 여기다 다시 물을 160g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330을 증발시키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60을 넣고 330을 증발시켜. 자, 곱하기 뭐 한 거? 100 한 거. 이게 우리가 구하는 농도가 될 겁니다. 그지? 이렇게. 조금 이제 요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원리상으로는 우리가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9번 문제였어요. 9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우리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는 게 9번 문제였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혼합물의 농도인데, 자, 혼합물의 농도는 이제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좀, 시간을 텀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혼합물의 농도부터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고 강의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첫날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